영상 올려줘야지, 그쵸? 쌤이 이제 에어컨을 청소를 하고 에어컨을 틀 수 있어서 집에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은 아직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뭐 알아서 들으시고, 원래는 이렇게 좀 노래도 넣고 편집도 하고 했었는데 쌤이 2학기 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알아서 듣고 알아서 하세요. 이제 몰라 쌤. 알아서 하세요. 자, 태양 에너지 가겠습니다. 몇 문제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지구는 태양 없이는 못 살아요. 그쵸?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지름은 109배, 질량은 33만 배로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우리 표면에서는 에너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광구라고 얘기를 했죠. 6000 켈빈 정도 됩니다. 하지만 중심부는 이미 수소인력을 지냈기 때문에 1500만 켈빈이고 거뭇거뭇한 흑점은 조금 낮은 온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1500만 켈빈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온도에 따라서 이제 층상 구조가 나뉘게 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중심 핵 파트에서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몇 알까지 약 0.2알, 되게 작은 파트죠. 여기까지만 우리가 핵융합을 하고 있는 핵 파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0.71까지는 복사층,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대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까지 도착하는 에너지는 빛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복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우리 수소핵융합 얘기를 했었습니다. 양선자 양선자 연쇄 반응인데요. 수소 4개가 결국 뭉치고 해가지고 헬륨 만들어지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pp체인이구나 알아보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림까지 필요하진 않겠죠? 모의고사에 나오면 이제 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전자랑 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핵융합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 상태를 플라스마 상태라고 했고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초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플라스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같은 경우 다시 정리하자면 수소 4개가 헬륨 하나가 될 거예요. 자질구레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질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4개가 더 무겁네요. 그러면 질량이 차이가 발생을 해요. 빠졌으니까 질량 골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만큼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을 아인슈타인이 정리를 했죠. E는 mc제곱. 변화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선자, 중선자 되고 중선자, 양선자 되고 이 과정도 있었지만은 이거는 수루하고 우리는 수소 핵융합만 조금 보시고 몇 가지 특징들만 정리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초 이것도 그냥 번외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수많은 에너지들이 지구로 도착을 하고 있다. 우리는 무한정으로 주는 태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삶을 살려면은 그렇게 다 재고 따지는 순간 살 수가 없어요. 무한정으로 애정을 주는 관계가 무조건 있어줘야지 사람은 어떻게든 그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가족 간의 사랑도 똑같고, 뭐 강아지나 고양이한테서 받는 사랑도 똑같고,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그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무한정으로 애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나이대가 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계속 그 말을 해줘야 부모님도 힘을 내시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자, CNO 반응도 있다 했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1800만 켈빈 이상의 중심 온도를 갖고 있어야지만 CNO 반응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태양은 둘 다 가능하지만 PP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P까지만 배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태양에너지 지구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에너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의 순환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물의 순환 같은 경우는 물의 증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양열 에너지가 뭘로 바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땅바닥에 붙어있던 물이 위로 증발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기체 상태로 증발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기체가 하늘 위에 많이 모여 있으면 우리 구름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구름은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뭘로 바뀌기 때문에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은결이나 승하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눈에 보이는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위치 에너지가 이제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비나 눈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완자 오투 문제의 유형 따라서 문제 만들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근데 역학적 에너지 다시 한번 보고 가자면은 둘을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얘네끼리 서로 저울을 재듯이 움직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만약 내가 물체를 올린다고 했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인 거고 다시 얘네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도 이제 배울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바람은 태양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일으키고 파도의 운동 에너지를 일으킨다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탄소순환도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광합성을 통해 우리 포도당 저장을 하는데 그 형태가 칼로리이기 때문에 우리 화학에너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화석연료도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되는 거고 이 화학에너지를 통해서 발전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화력 발전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죠. 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증기가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했었습니다. 터빈 돌리는 과정, 패러데이 법칙 너무 어려우시면 쌤한테도 물어보면 되니까 저희 자습 시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때 뭘 하시는지 다 물어보셔도 인간이 답을 할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핵 에너지 이런 식으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각각 관련 없습니다. 자꾸 핵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냐고 물어보는데 아니면은 원자 핵에 있는 그런 인력이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 에너지 우라늄 핵 분열 에너지예요. 핵 발전에 쓰는 핵 에너지 얘기합니다. 보통 문제에서 나오는 핵 에너지는 다 우라늄 얘기예요. 오케이? 원자 핵에서 얘기하는 핵 에너지는 인력으로 따로 얘기를 하고 태양은 태양 핵융합으로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각각 상관없이 따로 이제 생활을 하는 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라늄이 묻히는 과정에만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질문 몇 개 하고 끝났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에 있는 수소는 점점 감소하는 게 맞고 핵융합 전후의 입자들의 질량 합이 감소하는 것도 맞고 태양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지구에 실현하는 모든 에너지 흐름의 근원이 아니고 태양 표면에서 지구까지 대류를 통해 전환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복사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으로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질시대, 오케이? 지질시대 조금 빡세게 해보도록